안녕하세요. 버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실헬스 응찰자가 0명이라고 하죠. 영끌 아파트 경매가 지금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실에서 대장단지로 부르는 잠실헬스까지도 지금 경매 시장에 나오는 그런 형편이고요. 지난해 경매 진행 건수가 3,267건, 전년 대비 무려 67% 뛰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매 물건이 나오면 그래도 낙찰률이 높아진다면 어느 정도 물건이 나와도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낙찰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심지어 잠실 엘스조차도 응찰자가 빵명이라는 수준, 그만큼 매수 심리가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얘기인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전년 대비 67%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후 이제 9년 만에 가장 많은 3,267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집을 고점에 샀다가 이게 그냥 그대로 물린 거죠. 유턴할 지점이 없어.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틈새도 발견하지 못하는 정말 척박한 거래 현장이 딱 펼쳐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원금이자 갚는 것도 지금 허덕거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그냥 가격 던지고 나올 만한 테러도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잠실 엘스 같은 것도 경매 물건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32억 8천 그리고 27억 8천까지 나왔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응찰자가 없어. 실질적으로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잠실의 엘스 아파트 한 채가 32억, 27억, 어마무시하죠. 너무 집값이 고점에 물려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집값이 고점에 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한 어떤 침체기로 가는 와중에 어떤 수요가 이 고점의 집값을 따라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손절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만 봐도 전국, 서울, 수도권, 지방 너나 할 것 없이 계속적인 스키 슬로프를 타고 하락하고 있는 추세 보이고 있죠. 노란색 그래프 보면 서울인데 거의 지금 경계선상에 딱 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지표죠. 이게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락으로 더 내리꽂힐 수 있는 궤적 안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하락세로 떨어질 가능성 많다는 얘기고요. 수도권 그리고 전국 지방 역시도 거의 지금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경매 시장 역시 경매 시장은 주택 시장의 선제지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만큼 낙찰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매수세가 완전히 증발되어 버렸다는 얘기인데, 매매 시장 역시도 매수세가 손절을 치고 있어서 매매가 변동률이 상당 부분 계속해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집주인들이 이제 마피를 던져서 손해를 보고라도 좀 빠져나올까 라는 어떤 느낌적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리꽂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3일 한국부동산 발표에 따르면 12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역시도 97.3입니다. 그만큼 매매 심리가 상당 부분 저공 비행하고 있다는 얘기. 0.3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해당 지수는 10월 셋째 주를 시작해서 11주 연속 지금 내림세로 가고, 이게 키포인트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 빠지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다시 어떤 단기적인 어떤 호재라도 만나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매물 시장 보세요. 서울 매물만 해도 지금 8만 8천 건에 이릅니다. 전세, 월세 합쳐서 13만, 거의 14만 건에 이를 정도로 지금 본물 터지듯이 매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매물량이 쏟아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무리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춰서 물건을 내놔도 이게 사줄 사람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말라버리니까 공급이 계속적으로 과잉으로 적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서울 아파트 누적 매물 이제 거의 9만 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겨울이라는 말이 오버하는 말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안개 속에 딱 갇힌 것처럼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도저히 살아날 기미를
안 보인다는 얘기고요. 석 달 새 매물량은 거의 뭐 10%에 가까울 정도로 9.9% 정도 쑥 하고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대적으로 반비례해서 거래는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114에서 내놓은 2024년 수도권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를 보더라도 우리가 딱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7월달 뭐 엄청나게 이 매매 건수가 쑥 하고 올라왔었죠. 들어올리는 느낌이 충분히 강했었는데, 이때는 뭐 거의 대출 수요도 뭐 어마무시해서 거의 한 달에 거의 8조, 9조 가량 이 대출이 나가는 뭐 엄청난 이 대출 수요가 폭발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안 되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는 어떤 금융당국의 이 비상에 걸려가지고 대출 규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일단 뭐 대출 규제에 의해서 매매 거래 건수가 꺾이기도 했지만 7월 말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침체기가 시작되면서 거래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도 시작이 됐고, 지금 시중은행 금리 역시도 주담대 금리에서는 상당 부분 상승세 야금야금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표시가 나지 않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더 충격이란 얘기예요. 갑자기 뭐 쑥 하고 올리는 것도 뭐 충격일 수 있겠는데, 이게 주담대 금리가 좀 내려가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지표를 딱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어떤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전달 대비 무려 44.2% 정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량 역시도 지난 7월에 26,914건으로 정점을 딱 찍고 8월 이후로 계속해서 9월 2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무려 53.2%, 거의 50% 이상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 부동산 시장 뭐 딱 한마디로 전망할 수 있는 이 지표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권 아파트 뭐 하락세만 보더라도 의왕시, 성남시, 하남시, 뭐 광명시, 화성시 등등등 해서 한 달간 거래 양상을 보더라도 뭐 거의 뭐 집값이 6억 이상 빠지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의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뭐 상당 부분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죠. 산성역 포레스티아 역시도 5억 5천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위례 역시도 뭐 그린파크 프루지 역시도 5억 4천 이상 빠지고 있고요. 그 잘 나간다던 광명시 신축 분양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5억 4천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탄 마찬가지고요. 5억 이상 빠지고, 이렇게 수도권과 경기권 아파트가 상당 부분 매매가에 있어서 어려운 국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얼죽신에 돈 몰린다더니까 뭐 5천만 원 마피까지 뜨는 그런 동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피까지 등장하는 곳 바로 인천 집값 7주 연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특별히 경기권도 심각하지만 지금 인천 집값 하락률은 전국의 3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의 뭐 풀 악셀을 밟고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지금 내리꽂히고 있다는 얘기고, 송도는 이미 마피 매물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 연수구, 송도,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보세요. 6억 5천 정도, 거의 뭐 52% 이상, 12억에서 5억으로 떨어졌는데 이거 뭐 반토막 난 거나 마찬가지죠. 대부분 송도에 나와 있는 얼죽신들입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그 호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건만 고점에 그냥 딱 걸려가지고 지금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집값이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줘야지 그래도 조금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이거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당 부분 답답한 국면이 분명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일단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 유출이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금융시장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좀 독립적인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지금 결착되어 있어서 금융시장의 변화가 곧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뭐 코스피 시장 한번 보십시오. 외국 뭐 주식시장, 홍콩 항생지수,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 지수, 일본 니케이, 그리고 중국 CSI 뭐 대부분 10%대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그만큼 자본 유입도 굉장히 많았고 유출에 비해서 유입이 많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은. 그만큼 해외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면 뭐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11개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한 곳은 말레이시아 자카르타 종합지수 마이너스 2.42%, 그리고 코스피는 8%나 지금 하락 수준에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의 유출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활발하고 그리고 해외 자본이 좀 많이 유입이 돼야지 이게 주식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 이 지금 부동산 시장하고 다 지금 연결돼서 고스란히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외인 자금이 무려 5조 2천억 유출. 이걸 다 누가 받아줘요? 연기금이 소화해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전혀 없고 해외 자본이 계속해서 빠져나가주니까 연기금이 그 돈 다 끌어다가 그냥 쏘아붓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의 펀더멘털이라도 좋으면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가게 된다면 연기금이 투입한 돈도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개인, 기관, 외국인 월간 주식 순매수 한번 보세요. 뭐 상당 부분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죠. 뭐 마이너스로 쭉 진행이 되다가 12월에 들어서 외국인 그 순매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마저도 지금 사질 않고 있다는. 결국은 뭐예요? 미국 주식 쪽으로 다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인데 국장에서 그래도 좀 측은지심을 가지고 우리 국장을 좀 지키겠다라는 국내 투자자들도 방향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해외 자본 유출돼, 국내 자본 유출돼. 이게 완전 쌍으로 지금 강펀치를 날리게 되면 뭐 코스피 시장은 상당 부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2025년 뭐 첫날도 외국인이 셀 코리아를 표방하면서 계속적으로 2천억, 3천억 뭐 심지어는 1조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런 어떤 어마무시한 해외 자본의 유출을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스란히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 경색과 딱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상당 부분 세계의 모든 자금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2024년 뭐 성장의 새로운 한 해였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능력들을 우리가 통합을 하고, 이 능력이 뭐겠습니까? 강달러의 어떤 지위라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포용을 하고, 뭐 모든 기술주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혁신적인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나스닥의 어떤 위치를 공고하게 다지겠다라는 표를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좀 자신만만한 나스닥의 입장에서도 골디락스를 표방하는 경제, 결국 2025년에는 불확실성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불안 심리도 쫙 깔려 있는데, 아무튼 모든 세계의 자본이 나스닥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뭐 어제 상당 부분 나스닥이 연초를 맞이해서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휴가 간 투자자들이 백해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이 매수 심리를 보여줘서 플러스 1.77% 정도 올랐습니다. 대부분 뭐 대형주들 다 올랐고요. 그렇게 뭐 하염없이 떨어졌던 테슬라가 뭐 8% 정도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모든 주식 종목은 뭔가 좀 이 들쭉날쭉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다시 반등하는 어떤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만큼 자본의 유출 상당 부분 블러킹하고 모든 세계의 자본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의 어떤 금융시장이 되고 있다니까. 게다가 뭐 12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49.3으로 집계가 돼가지고 6개월 만에 뭐 최고를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주식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기조의 힘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다우, 나스닥, 뭐 S&P 500 역시도 뭐 3대 지수가 동반해서 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트럼프 취임일이 뭐 2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고조가 될 것 같고, 2018년도만 해도 이 당시에도 역시 모든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신흥국 증시 자금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어떤 우려가 있을 정도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2024년, 2025년 정점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강달러 현상은 조금 약화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도 있지만, 이게 오히려 이 말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트럼프의 모든 정책들이 보호무역, 결국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강달러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위안화는 계속해서 평가절하해서 스스로를 낮춰, 가치를 낮춰, 그래서 우회적인 수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백방으로 노력을 할 텐데,
뭐 위안화와 같이 가는 원화 가치는 상당 부분 또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뭐 환율이 폭등할 수 있는 일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한국의 어떤 자본 유출은 달러를 향해서 쫓아가는 어떤 자본의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우회적으로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완전히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12월 말까지만 해도 뭐 비트코인 시장이 상당 부분 좀 하향세를 보였는데 1억 4,400까지 찍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마찬가지고, 리플과 지금 뭐 도지코인 역시도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역시 뭐 비트코인의 이 오름세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의 1,000만 정도가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훅 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 역시도 뭐 500만 원, 뭐 530만 원 정도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리플 역시도 뭐 가장 강력한 알트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600원까지 지금 올라서고 있네요. 스텔라 루멘이 리플의 상승세와 얘는 스텔라 루멘은 리플하고 딱 결착이 돼 있죠. 400원짜리가 거의 680원까지 치솟는 엄청난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고, 도지코인 역시도 지금 560선에 머무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적 자본들이 정말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뭔가 자본의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 이름을 캐키우스 막시무스, 캐키우스 막시무스가 코인 이름이래. 개구리 페페하고 비슷한데 살짝 계정 이름을 바꾸는 바람에 뭐 거의 900% 정도 올랐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상승력을 또 기록을 했다는 그런 뉴스까지 떴죠. 그만큼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기존에 묻어있는 자본이 뭔가 직격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 시장 쪽으로 자본 유출돼, 가상화폐 쪽으로 그래도 묻어둔 돈들이 다 그쪽으로 우회해.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지금 11월, 12월, 거의 1월 박살이 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한국 부동산의 가치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강동구, 성내 올림픽, 뭐 한양 수자인 7억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용산구, 동부 센트럴밸리 역시도 6억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밸리 69억에서 64억, 5억 8천 하락하고 있네요. 성동구 옥수동, 옥수하이츠 역시도 28억에서 22억, 5억 7천 하락. 마포구 한강 밤섬자이 30억에서 24억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유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 급감과 이어집니다. 왜 자꾸 주식 얘기하냐는 댓글이 있는데, 여러분 금융시장을 알아야지 부동산 전망을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만 따로 떼어서 이해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가 이 금융시장의 변화와 발맞춰서 거래가 축소되면서 기본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 가치 잠식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요.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궤적에서 아파트 가치가 결정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대내외적인 자본 흐름의 대폭적 변화로 인한 이 마이너한 과잉 현상이 아파트 가치를 내리누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만 대비하신다면 금융시장에서의 쏠쏠함, 동시에 자산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저점으로 내려올 아파트 가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025년에 반드시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거래처 경매 시장의 낙찰률이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 뭐 이 정도로 지금 뭐 낙찰에 응찰하는 그런 사람들이 0%에 이를 정도면 지금 매매 시장의 어떤 매수세도 상당 부분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완전히 지금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에 묻어두려 했던 자본들이 다시 미국 증시로, 가상화폐 쪽으로, 그리고 금시장으로 뭐 다변화된 어떤 가치 축적의 어떤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아파트의 이 르네상스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완전히 해체되고 다시 재편되는 그런 시기로 다가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복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